하진 않을 거야. 질문 번호 없어? 답 아무 문제 없어? 바로 나가도 돼? 레벨 2의 5번. 또 있니? 저기 괜찮았어? 응? 3, 3번. 레벨 3, 3번하고 유제 몇 번? 4번. 있으면 지금 얘기해. 레벨 3 1번. 선생님 정혜지사님이 시간이 짧으니까 좀 빠르게 할게요. 레벨 2의 5번 할게요. 레벨 2가 어디 있어? 글씨가 보이지가 않네. 자, 레벨 2 5번. 지금 조건이 뭐냐면 다항함수 fx, gx야. 다항함수. 그리고 관계식이 있고, 뭐 주어진 거는 거기 뭐 구하라고 잔뜩 돼 있는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돼 있고 세제곱 fx. 이걸 뭐 그대로 쓰라는 얘기는 아니겠지. gx. 그다음에 2x 제곱 fx. 그다음에 빼기 gx까지. 자, 힌트가 뭐냐면 여기에 xfx의 제곱 빼기 fx gx, 그 다음에 더하기 gx 빼기 x 제곱는 0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 힌트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요게 이제 2다. 이제 요거 가지고 써야 되는 상황. 그럼 먼저 요 식을 조금 정리해서 이제 그런 형태들이 좀 많이 나올 텐데 여기를 조금 정리를 해야 돼. 미리 하면은 요게 요렇게 돼 있고 뭐 요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묶여야 되는지 좀 보일 거야. 여기가 x 제곱으로 묶이면 fx의 제곱 빼기 1 그러면 fx 빼기 1 f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까지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요 놈 두 개가 마이너스 하고 gx로 묶여버리면 fx 빼기 1 이렇게 묶일 거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 공통인수가 또 생겼으니까 그렇지? fx 빼기 1로 묶어주고 그러면 x 제곱에 잠깐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놓고 쓰지 말고 fx 빼기 1만 묶어버릴까? fx 빼기 1 묶고 나서 x 제곱에 fx 플러스 1 빼기 gx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이 뭐가 있는 거냐면 일단 뭐 곱해서 0 나왔으니까 얘가 0이든가 첫 번째는 fx 빼기 1이 0이든가 또는 요게 0이든가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fx가 1이란 만약에 그 상수함수면 x가 0으로 갈 때 fx가 2가 될 수가 없겠죠. 여기 무조건 상수함수는 1로 나와야 되니까 이 조건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요게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gx라는 놈이 결국은 x 제곱에 f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x가 0으로 갈 때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지금 x가 0으로 갈 때 힌트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x 제곱 fx 더하기 1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바꿔놓고선 정리할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세제곱 fx 더하기 gx가 x제곱에 f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위에는 2x제곱에 fx 이렇게 되고 빼기 x제곱에 fx 더하기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x제곱으로 묶인다고 하면, 그러니까 x제곱으로 어차피 다 막 묶이니까 다 나눠버리고 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fx 이렇게 되고 플러스 f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위에는 x제곱 날라갔으니까 2fx 빼기 fx 플러스 1 이렇게 묶이면 되죠. 그럼 아까 여기서 x가 0으로 갈 때 fx 자체는 2로 가니까 요건 이제 2가 되는 거고, 얘는 0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2로 되더라도 x 이것 때문에 이제 죽어버리겠죠. 그럼 결국 3분의 2, 4 빼기 3, 1이니까 이만큼 되네요. 자, 그래서 레벨 2의 5번은 여기에 관계식 정리를 통해서 fx로 다 바꿔서, 왜냐하면 알려준 극한값이 fx니까 gx를 fx로 바꿔 쓰겠다, 이 얘기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자, 다음 레벨 3의 3번 지울게요. 이걸 뭐 다 쓸 필요 없잖아. 여기서 gx를 이렇게 바꿔놓고 정리했다까지만 알면 여기서부터는 그냥 하는 거니까. 다음 레벨 3의 3번이요. 이제 레벨 3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들아, 이 나와 있는 극한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이 조금 섞였다. 그러니까 두 단원 뭐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도 좋고 어떤 다른 내용들도 같이 섞여 있는 거야. 그냥 딸랑 요 극한값 구하기에 대한 문제만 들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니까. 자, 그럼 3번 문제를 해볼게요. 레벨 3 3번. 지금 t가 4분의 1보다 크다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그림 참고할게. 여기 y는 tx 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가 하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y는 x 빼기 1이라는 직선이 뭐 이렇게 지나가나 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어떤 점을 p라는 점을 지나가게 직선을 그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얘는 y는 x 빼기 1이고 여기에 이제 요 점을 이제 p라고 놓고 OP를 연결한 직선이 얘고, 그 다음에 p에서 여기 y는 x 빼기 1에다가 수선을 내려거든요. 이렇게 수선을 그어서 만든 요 점이 q가 되고 p를 여기다 쓸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선하고 여기 직선 OP 그게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고, 그래 놓고 나서 PQ 길이가 최소가 될 때, PQ 길이가 최소가 될 때에 요 삼각형 PQR의 넓이를 ST라고 하고 또 극한값을 구하죠. 그러니까 얘는 근데 일종의 계산 능력이 조금 필요해.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문제가 많이 어렵진 않은데 계산하다 보면 식 모양 자체가 복잡하고 좀 지저분해져서 계산하다가 힘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 계산하는 거 잘 보세요. 자, 일단 P점이 여기 곡선식이 있어야 되는구나. y는 txj. 자, 그러면 일단 뭐 이거는 정해진 직선이니까 건들지 말고 요 P점을 하나 잡아. 그래프에서 길이를 쓸 때는 P점, Q점처럼 좌표가 설정이 돼야 되니까 P점을 기준 잡읍시다. T가 있나? 그러면 뭐 P라고 할까? 뭐 X좌표 P라고 하고 여기다 P 집어넣으면 TP 제곱. 요게 이제 점이야. 자, 이제 PQ 길이를 한번 써볼게. PQ 길이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용해서 써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x-1, 여기에 x-y
빼기 1은 0 이렇게 쓸게. 자, 그렇게 되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여기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거리 루트 2분의 절대값 씌우고 요거 대입해서 P, 요거 대입해서 TP 제곱. 점이 안 나와 있나? 점이 따로 나와 있는 게 없나? 잠깐만 보자. 점을 좀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근데 이게 2차 곡선이 나와서 음. t를 음수로 잡았을 때 t는 4분의 1보다 커요. 양수입니다. 양수고, 잠깐만, 그럼 좌표를 잡아서 바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쓰기가 나쁜가 오히려? 그러면 접선 관계로 그냥 쓸게. 그게 더 편할 수 있겠다. 어떻게 된 거냐면 어차피 이게 최소 거리가 된다는 게 이게 기울기 1짜리 직선이면 기울기 1인 접선에 해당되는 그 위치에 해당되는 점이 P가 돼야 요 길이가 최소가 되니까 여기를 y는 기울기 x 1 그 다음에 더하기 p 이렇게 써놓고서 한번 해보죠. 그러면 점을 좌표를 잡지 말고 직접 쓸게. pq 길이를. 자, 그러면 요 직선하고 요 직선 사이 거리가 바로 최소 거리랑 똑같죠.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그래서 x-y 빼기 1이고 얘는 x-y 더하기 p는 0 이렇게 되고, 그럼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 2분의 상수한 길이 뺀 거죠. 상수한 길이 뺀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p 플러스 1이 되나? 그렇게 해도 최단 거리 개념이 요만큼을 그냥 그대로 놓고 써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요게 최단 거리가 되고 그리고 요 점은 아니면 요 점부터 잡아서 써도 상관없겠다. 그럼 좌표가 생기겠다. 요 점도 잡아볼게요. 얘하고 어디 갔어? 요 직선하고 만나야 되지. 그럼 PQ 길이가 최소가 된다는 길이가 여기 요 길이를 잡으면 어차피 P점을 또 잡아야 되잖아. 잠깐만. 최소 길이를 잡으려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왜 이렇게 안 잡히지? 쉽게 잡을 수가 없나? 아니면 이렇게 잡으니까 표시가 안 되면 다르게 잡을게. 지금 어차피 이 접선을 그냥 구한다고 생각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자, 접선 요거 P가 지금 정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 TX 제곱하고 X 플러스 P하고 만나는 파란 직선하고 만나는데 접하니까 중근이죠. 그래서 TX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P는 0 이렇게 놓고 중근 조건을 쓰자.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TP 이게 제로가 되겠지. 그렇게 되면 지금 이 P 값을 쓰는 게 문제니까 P 이항시킨 다음에 나누게 되면 P 값이 마이너스 4T 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직선은 X하고 마이너스 4T 분의 1 이렇게 잡게. 그리고 나서 얘랑 얘 사이에 이제 거리를 쓰면 그게 이제 PQ가 되니까 PQ 길이를 또 쓰면 PQ 길이는 루트 2분의 상수한 길이 차이니까요. 요거 빼기 요거 그러면 되겠네. 아니면 요거 빼기 이거 해도 되겠다.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1이 되니까 1 마이너스 4t 분의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양인지 음인지가 걱정이 될 텐데 그래서 이거 알려준 거야. t가 4분의 1보다 크면 t가 4분의 1일 때가 얼마지? t가 4분의 1일 때가 이게 0 되는 거지. 그럼 이게 t가 4분의 1보다 더 커지면 분모가 커지니까 이게 0보다 큰 숫자가 될 거라고. 그죠? 분모가 커지면 숫자 작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요만큼 길이가 PQ 이렇게 정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 PQ 길이는 정해져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R점도 찾아볼게요. R점은 Y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4t분의 1하고 X 마이너스 4t분의 1하고 Y는 X 마이너스 1하고의 교점을 찾아보는 거야. 빼줄게. 잠깐만. 아니지. 이 직선하고지. P점을 그럼 어차피 잡아야 되잖아. PQ 길이는 구했는데 P점을 잡아야 되는데 P점은 직선 위에 점이기도 하고 요거 위에 점이기도 하죠. 그럼 얘랑 만나는 거 써볼게요. 여기다가 tx제곱 빼기 x의 p점이가 마이너스의 p점이가 요거니까 플러스 4t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양변에 4t를 곱해버릴게. 그러면 4t제곱에 x, 4t제곱에 x 제곱 4t 곱하면 마이너스 4tx 4t 곱하면 플러스 1이 되어서 2t 1 마이너스 이렇게 잡히면 되겠다. 그치? 그럼 t 값이 얼마가 되고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x좌표를 구했지? 뭐야? 그러면 x는 2t분의 1이네요. 자, 그러면 x가 2t분의 1이 될 것이고 x가 2t분의 1이 될 것이고 지금 여기가 있지. p점이지. 2t분의 1이 될 것이고 그럼 y는 t 곱하기 4t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니까 2t분의 1 이렇게 되겠지. 4t분의 1이 되는 거야. 4t분의 1이 되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직선 OP를 구할 수가 있을 거야. 요거 보면 알겠지? 요거는 x좌표가 2t분의 1인데 y좌표가 4t분의 1이야. 그러니까 x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y좌표가 된다고. 그 얘기는 요 OP라고 하는 요 직선 OP가 원점을 지나죠. 그리고 요게 x좌표의 절반이니까 y는 2분의 1 x 이렇게 잡혀. 자, 이제 PQ 길이 나온 거고 요 점만 이제 찾으면 되겠죠. 요 점만. R점 찾을게. 그럼 이제 R점 잡는 게 마지막이죠. Y는 아까 어디 갔어? x-1 하고 그 다음에 Y는 2분의 1x 하고 요거 둘이 만나는 점을 찾아보자. 빼줄게. 빼주면 0 빼주면 2분의 1x 빼기 1이니까 x좌표가 얼마가 되고 2가 되겠지. 그럼 y좌표는 절반이니까 1이 되겠고 따라서 R점의 좌표는 2,1로 결정. 2,1. 자, 그러면 이제 이 넓이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건 요 길이는 표시가 됐으니까 QR 길이만 쓰면 되는데 QR 길이를 직접 쓰긴 힘들고 좌표를 따라 안 구했으니까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의 거리가 빗변이 되는 거니까 그죠? 이제 QR 길이는 어떻게 쓰면 되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QR 길이는 루트 요거 빼기 요거의 제곱이죠. 또는 요거 빼기 요거의 제곱을 쓸게. 2 마이너스 2t 분의 1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4t 분의 1의 제곱 2,1 하고 2분의 1, 2t분의 1하고 그러니까 2 빼기 요거 제곱 1 빼기 요거의 제곱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2로 묶어내면 요걸 2로 묶어넣어서 내면 제곱하면서 4가 나오고 2로 묶었으니까 1, 2로 묶은 거니까 마이너스 4t분의 1 제곱 이렇게 되어서 그러면 이제 5 곱하기 요거의 제곱 그러면
루트 5가 바깥으로 생긴 거고 요건 제곱이니까 루트만 벗고 나오면 되는데 요거 양수라고 아까 했었어 그죠? 양수. 그러니까 1 마이너스 4t분의 1. 요게 QR 길이. 이제 마지막 작업 따라서 삼각형 PQR의 넓이 ST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가 QR 길이라고 보면 요거 루트 5의 1 마이너스 4t분의 1. 그 다음에 높이가 PQ 길이는 요만큼이니까 루트 2분의 1에 1 마이너스 4t분의 1 이렇게. 자 그럼 넓이도 생겼죠. 이제 마지막 극한값 리미트 t가 4분의 1로 갈 때 t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 분의 ST는 2루트 2분의 아니다 삼각형 2분의 맞지? 2루트 2분의 5 하고 1 마이너스 4t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야. 요 놈이 요 두 개에서 t로 묶어냈다고 생각하면 요렇게 되죠. t 묶어내면 1. 요건 t가 묶여졌으니까 이렇게 곱해져야 4분의 1이 되니까 이렇게 묶인 거에 제곱 이렇게 된다. 보여? 그래서 요 놈하고가 죽죠. 아 여기 루트 5, 2루트 2분의 루트 5분 하면 자 그러면 요게 지워지고 나면 여기가 리미트 t가 4분의 1로 갈 때 밑에는 t제곱만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루트 2 분의 루트 5 이렇게 된 거야? 그럼 t가 4분의 1로 가게 된다고 했으니까요. 4분의 1이면 16분의 1. 그럼 16분의 t가 4분의 1로 가면 16분의 1하고 요거니까 16분의 2루트니까 8분의 루트 2 분의 1분의 루트 5. 계산이 좀 이상하다. 루트 2분의 8루트 5 루트 2 루트 2 4루트 10이야? 이상한데? 그 결과가 아닌 것 같았는데? ST가 2분의 1 하고 루트 2분의 1 이거 여기가 5 루트 5 맞지? 그러면 ST가 2분의 1에 밑변 길이가 루트 5의 1 마이너스 4t분의 1. 그 다음에 PQ 길이가 루트 2분의 1에 1 마이너스 4t분의 1 제곱 맞지? 그러면 2루트 2분의 루트 5 맞고 요거의 제곱. 그 다음 밑에는 t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 맞고 그러면 여기가 아까 t로 묶어내 가지고 1 마이너스 4 요거의 전체 제곱이니까 t 제곱 남아 있고 얘는 죽고 그러면 t 제곱에 밑에 2루트 2분의 5가 이렇게 써지는 거랑 똑같으니까 2가 그럼 t제곱이 4분의 1이면 16분의 1 그럼 16분의 2루트 2 8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1분의 루트 5 그렇다면 루트 2분의 8루트 5에 루트 2 루트 2면 이거 근데 저기로 나왔는데 자연수 상태로 나오지 않았나? 내가 계산한 것 중에 틀린 게 있나요? PQ 길이가 루트 2분의 1에 이만큼 맞아. QR 길이는 요 점이 얘랑 y는 2분의 1 x랑 요 직선이랑 만나는 거지. 그러면 x좌표가 2인 것도 맞죠? 그 y좌표가 1인 게 맞지. 이꾼 말도 맞아. 그러면 PR 길이의 제곱은
요거 QR 길이에 해당되는 게 루트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 아, PQ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는데. 맞는데? QR 길이는 2마이 요거 여기 잘못했다. 쏘리. 여기에서 여기가 PR 길이의 제곱 빼기 그 다음에 PQ 길이의 제곱. 그럼 2분의 1에 1 마이너스 4t분의 1의 제곱. 여기까지 써야 된다. 그래서 계산이 안 맞았어. 그럼 여기가 이제 아까처럼 2로 묶어내고 제곱해서 4가 되니까 5 빼기 2분의 1이니까 루트 2분의 9 1 마이너스 4t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루트 2분의 3 1 마이너스 4t분의 1. 여기까지가 QR 길이. 그럼 ST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계산이 지저분하네. 2분의 1에 밑변 길이 PQR이 요거 QR 루트 2분의 3에 1 마이너스 4t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럼 높이 PQ 길이가 루트 2분의 1에 1 마이너스 4t분의 1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요거 ST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밑에 있던 어디 갔어? 밑에 있던 t-4분의 1 그게 t제곱에 1 마이너스 4t분의 1의 제곱이니까 여긴 축죠. 여기는 4니까 t제곱이니까 16분의 1 곱하기 여기가 4니까 밑으로 내려오고 분의 3 요만큼이 이제 극한값이 되겠지. 그러면 4분의 1 분의 3이니까 12 이렇게 돼야 되죠. 요만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뭐를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어차피 극한을 구하는 자체가 어려운 건 없어. 이거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극한값 구하기 니네 능력이 다 돼. 그러면 핵심은 어디 있는 거냐면 이런 길이들이나 이런 길이들을 표시하기 위한 이 앞에 이게 최소가 되는 그걸 찾는 과정이나 이 계산 과정이 있어서 요 길이들이 표시가 돼야,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표시가 돼야 되는 거지.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계산이 지저분하다. 자, 요게 레벨 3의 3번 문제야. 다음이 유제 4번. 유제 4번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fx fx 빼기 x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었을 때는 1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gx 플러스 x제곱 더하기 1분의 1 이것이 3이다. 그래놓고 이제 알고 싶은 내용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3fx gx 빼기 xfx. 자, 일단 생각을 해볼 건 이런 거야. x가 0으로 간대. 그럼 이게 x가 0으로 가버리면 얘가 그냥 0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처음에 여기가 0이 돼버리고 나면 x 대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결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다시 fx가 어떤 값을 만약에 x가 0으로 갈 때 f0가 알파라는 값을 갖게 되면 0 곱하기 알파니까 0이 되고, 빼기 이거 0 들어가면 마이너스 2만 남으니까 0 빼기 2면 이게 마이너스 2가 돼야 원래 맞는 거잖아. 맞아? 근데 1이 나왔어. 이게 무슨 얘기겠냐? 이게 무슨 말이야?
혹시 이거 물어본 사람 누구지? 네. 잘 생각해봐. fx가 어떤 f 이제 제로에다 이제 집어넣을 거니까 f0가 만약에 알파라는 값을 갖게 되면 x가 0으로 갈 때 0 곱하기 알파 빼기 0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2가 극한값이 나오는 게 맞단 말이야. 근데 안 맞아. 안 맞아. 이게 무슨 얘기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fx라는 놈이 xfx 요 놈이 극한값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기 얘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다는 확실하게 모르는 거지만 fx가 x분의 뭐 3x 제곱 플러스 막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게 0에 가까워지지만 fx가 이런 꼴이니까 이게 지워지고 나면 요만큼이 돼서 x가 0으로 갈 때 3이라는 극한값을 가질 수가 있잖아. 그럼 빼기 2는 1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 fx라는 놈이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분모에 x가 들어있는 이런 꼴일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알파라는 값을 가진다면 그냥 이렇게 되니까 이 통째로 극한값이 얼마가 생겨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0이 돼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요걸로부터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 xfx 요 놈의 극한값이 이 자체가 극한값이 마이너스 2가 생기니까 요거 극한값이 3이 되어야 1이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자, 맞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를 봅시다. 여기를 보면 x가 0으로 간대. 그러면 x가 0으로 가게 되면 여기는 1분의 1이니까 극한값이 1이 생기잖아. 이만큼이. 근데 여기서 gx가 x가 0으로 가니까 이게 어떤 값을 가지면 0분의 무슨 숫자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무한대로 발산하는 꼴이 되잖아요. 0분의 얼마 이러면. 그러니까 요것도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이 여기 극한값이 1이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2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로 갈 때 x분의 gx 이놈의 극한값이 2가 되어야 요 극한값이 여기 0으로 가면서 죽어버리고 나면 1이 되니까 3이 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요 쓸 수 있는 게 x가 0으로 할 때 그럼 3fx gx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걸 가지고 쓰려면 여기가 요거 x분의 fx 꼴을 x분의 gx 꼴을 하려면 x분의 gx가 2가 돼야 되는 상황이지. 그렇고 여기는 xfx가 극한값이 3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여기를 갖다가 정리해서 요걸 이용할 수 있도록 고쳐줘야 되겠네. 그렇다면 x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야, x로 나누게 되면 이쪽이 형태가 안 생기지. fx x가 동시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형태를 바꿔주면 되죠. x분의 gx가 생기려면 x로 나눠줘야 되는데 그럼 얘가 안 되잖아. 아, 그럼 x로 나눠주면 근데 x로 묶어주면 형태가 안 묶이는 상태네? 잘못 쓴 거 아닌가? 3fx gx xfx x분의 gx 근데 저게 플러스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쓸 수 있지?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x로 묶으면 그래도 안 되나? x로 묶으면 x분의 3fx xfx를 묶으면 xfx를 묶으면 fx 나갔고 x를 묶었으니까 3x분의 3gx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fx를 묶으면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요건 가능하겠다. 다시 여기를 xfx로 묶어내버리면 여기는 x가 여기 분모에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고 3gx만 남게 되고 여기는 fx로 묶으면 1만 남게 되죠. 그러면 요거가 수렴하고 이만큼이 수렴한다면 각각의 극한값끼리 곱해서 쓸 수 있는 거니까 xfx 극한값은 3이 되고요. x분의 gx 요 놈의 극한값이 2가 되니까 3이 6 빼기 1에서 5가 되겠지. 그러면 이건 15로 쓰면 된다는 얘기네, 그지? 지금 알아낸 게 이것뿐이라면 요걸 이용할 수 있도록 변형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맞아? 자, 그다음 레벨 3 1번이요. 자, 레벨 3 1번은 A, B 순서쌍이 몇 개냐 그랬네. 그럼 첫 번째 힌트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빼기 a 분의 x 빼기 요 놈이 b가 되고, 두 번째 힌트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k제곱 분의 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더하기 bx 요만큼의 절대값 쉬운 게 2분의 1이 되는 자연수 k가 존재한다. 자, 일단 그럼 쓸 수 있는 거 첫 번째 힌트. 지금 보니까 x가 1로 가면 분자가 제로로 가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0이 아닌 값을 갖는다면 숫자분의 0이니까 b가 0이 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a가 1이냐 아니냐의 문제네. 그러니까 a가 1이 되느냐 a가 1이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a가 1이 되면 분모도 분자도 0으로 가는 꼴이니까 극한값 구해보면 리미트 x가 1인 거고 여기가 a가 1이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요. 그럼 요거 지워지고 2분의 1 요게 b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a가 1이라면 b는 2분의 1로 결정. 그러니까 순서상 하나가 1,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두 번째 a가 1이 아니라면 여기가 0이 되지 않지. 여기가 0이 되지 않아. 근데 분자가 0이 되니까 b가 얼마가 돼? 0이 돼.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a가 1인 경우는 이렇고 a가 1이 아닌 경우는 b가 무조건 0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건 0이 아니니까 어떤 숫자분의 0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b가 0인 게 확실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요 두 번째 힌트로 넘어와 가지고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x의 k제곱 그럼 무조건 b는 0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죽어버리고 요거 두 개만 남게 되는데 x제곱에 x 플러스 a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k가 1이 되거나 k의 자연수라는 혹시 힌트가 있나? 내가 안 읽은 거? 자연수 k 맞아요. 네, 자연수 k. k가 1이면 요거 하나 약분이 되고 x가 하나 남아 있으니까 0 집어넣는 순간 여기가 다 0이 되겠지. 그러니까 2분의 1이 나올 수가 없잖아. 맞아? 그럼 k가 2인 경우 생각해 봐. k가 2인 경우라면 x제곱이랑 x제곱이 지워지고 여기다 0 대입하면 a가 나와서 a가 2분의 1로 생기죠. a가 2분의 1로 생긴다고.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도 있죠. 절대값을 씌웠을 때 2분의 1이 나오는 거니까. 그 얘기야. 다시 k가 2면 그냥 다 식을 써줄게. k가 2면 요거 지워지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요건 지워졌으니까 0이니까 a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a는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K가 만약에 3 이상 되면 여기가 3인 걸로 보여줄게. 3이면 요거 두 개 지워지고도 분모에 X가 하나 남아. 그럼 X가 0에 가까워지면 이건 0에 가까워지는 거고 얘는 A에 가까워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무한대꼴이 되지. 그럼 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것도 안 되지. 그러면 결국 요거밖에 없는 거죠. B는 무조건 0인 거고 A가 그때 요거니까 2분의 1일 때 0인 거 하나랑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0인 거 하나랑 이렇게 두 개가 더 있죠.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포함해서 총 3개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는 순서상 개수 3개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그 내용에 대한 풀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프린트가 있을 텐데 혹시 프린트 질문이 있는 사람은 이따 8시 이후에 남아서 질문을 더 합니다. 일부만 받았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하면 다른 사람이 그냥 쉬게 되니까 이제 오늘 극한 연속을 먼저 좀 하고 그 이후의 시간에 필요한 사람은 질문하고 가시면 돼요. 자, 이제 연속에 대한 얘기 한번 정리할게. 이제 극한 배웠고 오늘 연속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게 정리가 되면 이제 바로 이제 미분으로 가야 되니까 연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데 연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자고. 이제는 그냥 이거를 배워서 그렇구나 2단계가 아니고 맞아 그런 게 있었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이러이러한 게 있어 라고 머릿속에 그냥 아예 기억하다시피 해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연속의 판단이죠. 그럼 우리 선정이 그래도 수투는 개념이 잘 잡혀 있으니까 연속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제 조건 줄게. 어떤 함수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x가 a인 자리에서 연속이 되게 하려면 또는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3단계가 있다. 예선전, 준결승, 결승. 그걸 차례대로 갑시다.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불연속. 그 다음에 첫 번째 만족하고 두 번째 만족해도 세 번째가 안 되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럼 연속 3개를 한번 말해보죠. 첫 번째 뭘 조사를 해야 될까? 함수값. 네, 함수값을 있나 없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FA가 존재하느냐. 일단 함수값이 없으면 끝난 거야. 이런 거죠. X가 A인 자리가 여기인데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 함수값이 아예 없어 그 자리에. 그럼 끊어진 거 이미 비어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되고. 아니 좀 내용 정리할 때 좀 들어. 정신 차리고 인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네가 제일 필요해 여기가. 딴 애들은 아는 거 복습의 차원이고 너는 기억을 하고 이걸 써먹을 수 있게 외워놔야지. 두 번째 함수값은 이제 존재한다고 만약에 있었어. 그럼 두 번째 뭘 해봐야 돼? 네, 극한값이 존재하는가 이런 얘기죠. 근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저번 주에 뭐 어떨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배웠어?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일치할 때.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좌극한 fx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우극한 fx가 같은 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지금 얘는 저 뒤에 가서 뭐 연속에 관한 문제를 풀 때 계속 반복을 할 거야. 이거 하고 그다음 이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적용을 해야 돼. 그냥 아 맞아 그 정도가 아니야.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해. 알파로. 그러면 이것만 한다고 또 연속은 아니죠. 극한값이 있다고 해서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있다.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연속이 된다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함수값도 있어. 극한값도 존재해. 좌극한 우극한 똑같으니까. 그렇다고 이게 연속이냐?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연속이 아닌 거죠 이거. 그러니까 연속이 되려면 결국은
이 함수값 FA하고 이 극한값 알파하고 여기서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해야. 자, 그래서 일단 연속성을 판단해서 니네가 한다든가 아니면 연속이라고 아예 문제가 주어진다든가 하면 이게 3단계로 쭉 다 돼야 연속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문제 푸는 거야. 자, 이거는 그냥 연속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거지.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연속 함수의 성질을 좀 기억을 해놔. 우리 극한의 성질도 1, 2 해서 지난 시간 정리해놨을 거야.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연속 함수의 성질도 얘기를 하자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이 fx도 그냥 이렇게 쓰자. fx도 gx도 둘 다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전제가 있다면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cfx 이런 것도 연속. 숫자가 곱해져도 연속 함수.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 연속인 함수끼리 더하거나 빼도 연속.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어떤 연속인 함수끼리 곱해진 것도 연속. 4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 나누기로 형태됐을 때 물론 여기가 분모가 제로로 가는데 얘가 그 제로가 아닌 값이 생기는 경우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분모 gx가 0이 아닌 경우라면 x가 a로 갈 때 gx가 0으로 수렴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이놈도 연속. fx가 연속일 때. 자주 쓰이는 거는 이런 형태는 그냥 뭐 그냥 볼만 하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조금 생각을 하면서 봐. 요것도 가끔 사용될 때가 있어.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걸 언제 많이 쓰이냐면 이럴 때 있을 거. 니네 한번 생각해 볼래? 요 뒤에 문제 나오니까. 이게 연속이래. 이게 연속이래. 그러면 요것도 연속이래. 그러면 fx가 연속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또는 gx가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요걸 한번 생각해봐. 이 성질을 가지고 얘가 연속이고 그냥 거꾸로 준 거야. 이게 연속일 때 이게 된다는 건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니까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야. 어떤 자리에서.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인 거야? 준우야? 항상 연속이 될까요? 안 될까요? 판단 기준이 있나요? 이만큼이 연속이야. 이만큼도 연속이야. 그러면 얘도 연속 되냐고. 그래서 되죠? 아씨 타이밍 조금만 늦게 하지. 자, 연속이죠. 왜냐하면 fx란 놈이 이거랑 똑같거든요. fx 이거랑 같아 안 같아? 같지? 이거 연속이라며. 이거 연속이라며. 그럼 더한 것도 연속일 거고 그 연속에다 숫자 곱해도 연속인 거 아니야. 2분의 1 곱해도. 그 fx도 연속이죠. 이렇게 돼 있으면 gx가 되지. 이놈이 gx가 된다고. gx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 그럼 얘도 연속이었고 얘도 연속인 거야. 연속끼리 빼도 연속이고 숫자 더 곱하기 해도 연속이죠. 그러니까 gx도 연속인 거지.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다항함수는 무조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것도 외우고 있죠.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 구간에서 연속이다. 그럼 y는 x라는 직선이 연속이라는 정도는 알겠니? y는 x라는 직선이 모든 구간에서 연속인 거 맞아요?
그러면 x의 n제곱도 무조건 연속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y는 x라는 직선은 연속인 거 알잖아. 그러면 그걸 근거로 y는 x의 n제곱도 무조건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조금 해봐. 잘 보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거의 글씨에 가까운 얘네들한테 입장이. 근데 이걸 근거로 생각을 해볼 수 있냐는 거야. 그러면 x제곱 같은 경우는 x 곱하기 x니까 이것도 연속이고 이것도 연속이면 곱한 것도 연속이니까 x제곱도 연속이네. 그럼 x세제곱은 x 곱하기 x니까 연속끼리 곱했으니까 연속이네. 그러면 이거 n번 곱해진 것도 연속끼리 계속 곱해지니까. 잠시만요. 예산 없었어요. 있지? 이거 네 거야? 네. A19. 맞아요. 아, 근데 왜 A19냐? 공부. 열심히 하자. 네. 그러니까 여러 번 곱해도 연속끼리 계속 곱하면 연속이다. 이것도 연속일 때 곱하면 연속이다니까 얘가 연속이라고 얘기해주면 이런 놈들은 그냥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 뭐 상수가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이놈은 연속이겠어? 연속이 아니겠어? 연속이지. 얘도 연속이었고 얘도 연속이었고 얘도 연속이었고 더하기 빼기로 쭉 붙어 있어도 연속이니까 결국 다항함수 전체가 연속도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말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내용으로부터 요거를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럼 이제 연속함수의 성질 배웠으면 세 번째 배우는 게 이제 뭐냐? 뭐 세 개밖에 없어 연속에는 내용이. 문제는 더 극한보다 까다로울 수 있지만 내용은 이게 핵심이고 거의 90%. 이건 이제 성질로 기억하시고 필요하면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하면 되고. 이제 세 번째가 연속으로부터 출현한 내용이 최대최소 정리지. 영빈아, 최대최소 정리가 뭔지 말해봐. 너가 방학 동안 해야 될 건 이런 일들이야. 특히나 처음에 니네 그 수투 처음 배울 때부터는 뭐라 그랬어. 고등학교 수학책에 정리라고 돼 있는 거 몇 개 안 돼. 근데 그 정리라고 돼 있는 놈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외워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예전에 무슨 뭐 앞에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식으로 시작했을 거야. 중3 때 배운 거. 정확하게 기억하. 나머지 정리가 뭐야? 인수 정리가 뭐야? 고등학교 2학년 올라서 수투 배웠더니 최대최소 정리가 뭐야? 사이값 정리가 뭐야? 계속 얘기했잖아. 평균값 정리가 뭐야? 롤의 정리가 뭐야? 계속 몇 개 안 돼. 이게 왜 연속에 해당되는 얘기인 걸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럼 보고 얘기할 수 있어? 찾아서? 네. 말을 한번 던져봐야 기억에 나 얘들아. 그냥 듣고 잘 기억이 안 난다니까. 뭐죠? 토시 하나 빼지 말고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게. 이해는 뭐 할 수 있을 테니까. 닫힌 구간 A, B에서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피타고라스 정리 물어볼 때도 빗변 제곱이 뭐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야.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가 아니라고 그랬지. 직각 삼각형이라면 제일 긴 변을 제곱한 게 나머지 두 변을 제곱했던 것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야 정확하게.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거는 그냥 글씨 몇 개 외우는 것밖에 없고 정확하지 않은 거야. 정확한 건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라면 반드시 최대값도 있고 최소값도 있다. 뭐 길거나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 자, 닫힌 구간이라는 이 전제가 없으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전제가 없으면 이 말을 쓸 수가 없죠. 역은 성립하지 않아. 닫힌 구간이,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더라도 최대값도 존재하고 최소값도 존재할 수도 있어. 근데 연속이면 반드시 된다고. 최대 최소가 존재하면 연속이다. 이 말은 안 된다고.
연속이 아니어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불연속이죠? 그래서 최대값 존재하니? 여기지, 최대값. 최소값도 존재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 있다고 해서 반드시 연속인 건 아닌데 연속이라면 반드시 최대, 최소는 존재하는 거다. 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부터 파생된 게 내용이 뭐가 있었어? 승미 물어볼까봐 눈을 딴 데 돌렸지? 수영이 네가 이게 최대, 최소 정리로부터 나온 거 제목을 그럼 얘기해줘? 네가 알고 있으면 바로 얘기하고. 아, 그렇지. 사이값 정리. 그래도 최근에 배운 거잖아. 한 학기도 안 지났는데. 그럼 사이값 정리는 뭐죠? 보고라도 얘기해줘. 근데 오늘 이후에는 제발 좀 머릿속에 갖고 있으라고. 책에 있어요 그러지 말고. 시험 시간에는 니네 의지할 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밖에 없어. 니네가 기억한 만큼 풀 수 있어. 불러주세요. 네, 이것도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 2고 또 다른 조건이 있을걸? 그렇죠. 양쪽의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면 FA와 FB 사이의 값 K에 대하여 어떤 값 C인 자리에서의 함수값이 K가 되는 그런 C가 발음이 좀 너무 세게 했어. 그런 C 값이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걸 왜 지금 계속 강조를 하냐면 말이야. 니네가 나중에 기억, 니은, 디귿 찾기 4점짜리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기억, 니은, 디귿 표현 문제 중에 참고해서 따질 것 중에 적어도 하나 이런 말이 딱 보이는 순간 너네들은 이런 사이값 정리나 평균값 정리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거 말할 때까지는 외워놨는데 실제 문제에선 적용을 안 한다는 거야.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뭐 예를 들면 띠리리한 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맞아 틀려. 이렇게 물어보는 건 이거 아니면 평균값 정리. 그것도 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 말이 있었지. 그 내용으로 확인을 해보라는 뜻인 거야. 근데 이제 얘를 갖다가 아직도 기억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보기를 만나면 얘를 사용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은 더더욱 할 수가 없어. 문제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요 사이값 정리부터 시작해서 정리라고 이름 붙은 거 몇 개 안 되니까 제발 이 토시 하나까지 이걸 이제 이해를 하고 외워야 대신 이걸 무슨 발표한다고 앞에서 글씨 외워서 하는 사람은 자꾸 대본을 보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기억이 되지 않겠지만 누가 앞에서 연설한다고 할 때 많이 보고 머릿속에 기억해가면 이거 원고 안 보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게끔 얘기 좀 해보라고.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간단한 거지. 뭐 여기가 A야, 여기가 B고 근데 여기에서 연속이래. 끊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양쪽에 A인 자리의 함수값과 B인 자리의 함수값이 달라. 달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끊어지지 않았다면 뭔가 그림이 있을 텐데 그러면 FA라는 거하고 FB라고 하는 거의 사이라는 게 이제 옛날에는 중간값 정리라는 말을 썼었는데 딱 중간이 아니고 요거보다는 크고 요거보다는 작은 둘 중에 하나가 클 테니까요. 같지 않으면 거기에 임의가 y는 k라는 선이죠. k라는 함수값을 가지게 되는 c값이 그럼 여기도 후보가 되는 거고 여기 뭐 fc가 k 맞죠? fc가 k 맞는 거지. 이러한 c값들이 a와 b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 최소한 하나는 있다. 여긴 세 개나 존재하는 거고 만약에 k가 이런 값이라면 그래도 여기 하나는 존재하는 거니까 최소한 하나는 존재한다.
그러면 이 사이값 정리를 또 실제 문제에 활용하게 되면 어디로 이어지는 게 이제 마지막이야. 니네 배운 걸로. 이 내용이 어디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유형 중에. 수영아? 최대체수 정리로부터 이제 사이값 정리까지 나왔어. 이 사이값 정리가 활용이 되면 어떤 문제 풀 때 우리가 했었냐? 그거잖아, 그거. 어서 숨 막히는. 이거를 확인할 때 썼었지요. 그 정해진 구간 안에 실근이 있어 없어. 왜냐하면 FA가 만약에 음수고 FB가 서로 다른 값이 양수라면, 하나가 양수라면 얘게 음이고 얘가 양이라면 분명히 음과 양 사이에 0이라는 값이 있잖아. 그 y는 0이라는 게 x축을 의미할 거고, 그럼 만약에 이렇게 x축이 존재한다면 이게 y는 0이라는 선이니까, 그러면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야. 이쪽은 음이고 이쪽은 양이야. 근데 끊어지지 않고 지나갔어. 그럼 x축을 최소한 한 번은 통과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래프,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자리가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다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해. 그러니까 아까 그 보기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 맞아 틀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지. 그럼 니네는 이걸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속에 대한 모든 내용이야. 한번 다시 생각해봐. 마음속으로 좀 정리를 해. 문제 유형을 따라서 풀지 말고 일단 연속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건지, 또는 연속이라면 함수값도 존재하고 극한값도 존재하고 그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한다는 사실로 연속을 표현하는 거죠. 이게 뭐랑 똑같으냐면 앞에 극한 배울 때 야 극한값이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 좌극한값 구해보고 우극한값을 구해봐서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정의했거든. 그럼 연속이 된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하는 걸 보여서 확인하는 거죠. 두 번째가 아까 뭐였어? 연속함수 성질. 연속인 것끼리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숫자 곱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연속함수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유리함수죠. 분수함수의 꼴에서는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전제 하에 F하고 G가 둘 다 연속이라면 그것도 연속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야. 자, 이 함수가 연속이 된대. 이 함수가 연속이 돼야 돼. A의 범위 구해봐. 이렇게 나온 거야. 아주 단순하죠. 분수함수 꼴이야. 근데 연속이 된대. 실수 전체에서. 그럼 분모는 절대 0이 되지 말아야 해. 그거잖아. 아까 4번이었나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음수이어야 해. 왜냐하면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꼴이니까 판별식이 음수이어야 절대 0이 되는 값이 없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풀어서 a는 이렇게 쓰게 되죠. 정수 a의 개수는 몇 개? 뭐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나눗셈 꼴은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상황이 연속함수가 될 수 있는 기본 조건. 세 번째가 이제 최대최소 정리. 연속 받침 구간 A, B에서 연속이라면 반드시 최대값도 있고 최소값도 있다. 근데 최대값, 최소값이 둘 다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연속이라고 확신하면 안 된다. 그죠? 불연속이어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면 사이값 정리. 받침 구간 A, B에서 연속이 되고, 그림을 잘 생각하면서 외워보면 돼. 연속이고 양쪽의 끝에 있는 함수값이 서로 다른 값을 갖는다면, 이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큰 거랑 작은 거 사이에 어떤 값 K라는 함수값이 나오게 되는 C값, X값, FC가 K가 되게 하는 그 X값, 이 C는 X값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 사이값 정리를 활용하면 방정식의 실근이 그 구간 안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연속에 대한 내용의 총정리예요. 이걸 머릿속에 가지고 문제 하나 풀 때 아주 간단한 문제를 풀고 있지만 이 생각을 한번 넣어본 다음에 풀어보기 시작해. 예제를 풀 때, 유제 풀 때 이거 나 어떻게 하는지 알아.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아, 내가 배웠던 아까 그 내용에 의하면 그렇게 돼. 라고 생각하고 레벨 1, 2까지만 정리해보면 3의 일부 문제가 틀릴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지만 그거는 다른 단원이랑 합쳐지거나 다른 내용이 자꾸 들어가서 어려운 거니까 이 내용이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 예제를 그러면 한두 개만 풀어볼 테니까 아까 말했던 1, 2, 3, 4 이 내용이 머릿속에 있는 채로 본다고 생각하시고 확인을 좀 해볼게요. 쉽든 어렵든 똑같아. 그건 문제가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지금 배운 내용을 적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냥 문제 풀어 제낀다고 속도 의지해가지고 빨빨 풀어 넘겨야지 이러지 말고 그거보다 천천히 풀어도 돼. 괜찮아. 대신 꼼꼼하게 풀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야. 한두 개만 한번 해볼게요. 너무 길어지면